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안티에이징 시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티에이징 시술 중에서도 처진 피부와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노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피부라는데요. 노화로 인해 피부 내 섬유 조직이 줄어들고 조직 간 연결력이 약해지면서 처짐과 주름이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움직임이 많고 얇은 피부로 이루어진 입가나 눈가는 얼굴에서도 가장 먼저 주름이 발생하는 부위라는데요. 점차 노화가 진행될수록 팔자주름과 목주름 등 다른 부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외모 개선과 동안 유지를 위해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나 홈케어 디바이스 사용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다는데요. 특히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노화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시술로는 리프팅 시술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리프팅 시술은 과거 중장년층이 주로 받는 시술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젊은 층도 노화를 예방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리프팅 시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리프팅 시술은 크게 레이저 리프팅과 실 리프팅으로 나뉜다는데요. 레이저 리프팅은 피부 깊숙이 강력한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며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 리프팅은 어떤 시술일까요? 실 리프팅이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리프팅 방법으로 특수 처리된 실을 피하 지방층이나 스마스라고 하는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근막층에 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넣어진 실이 돌기들이 주름의 반대 방향으로 낚싯줄처럼 당겨줌으로써 주름 개선 및 리프팅을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실 리프팅 시술은 초기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즉 턱선이 조금씩 두드러지고 안면 중앙 부위가 처지면서 눈 밑 처짐이나 목 주위 피부에 이완이 나타나기 시작해 고민인 사람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술이라는데요. 실 리프팅은 비록 안면 거상술에 비해서는 간단해 보이는 시술이지만 사람마다 다른 피부 처짐 정도나 탄력 정도, 노화 정도를 고려해 타깃층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실을 삽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피부 상태는 물론 리프팅 강도나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실 종류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 시술해야 하며 전체적인 얼굴형에 맞게 삽입 방향이나 디자인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 리프팅에 사용되는 의료용 실은 녹지 않는 실과 녹는 실로 나뉘는데요. 녹지 않는 실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실에 가시 모양의 돌기를 낸 후 이를 피부에 넣어 당겨주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녹는 실은 가시돌기가 달린 머리카락보다 가는 0.1mm의 미세한 녹는 실을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넣고 당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녹지 않는 실을 많이 사용해왔지만 최근에는 녹는 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녹지 않는 실은 유지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화 진행에 따라 피부 처짐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에도 삽입한 실을 제거하기가 어려워 최근엔 녹는 실을 이용한 실 리프팅 시술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녹는 실 리프팅 시술에 사용되는 실은 보통 6개월에 걸쳐 서서히 사라져 인체에 남지 않아 녹지 않는 실에 비해 부작용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외에도 실 리프팅은 실을 여러 부위에 넣는 비고정형 방식과 실을 강한 조직에 거는 고정형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돌기의 유무나 돌기 형태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실 리프팅 시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제 중 항응고제나 혈전 용해제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출혈이나 멍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커지는 켈로이드 체질의 경우에도 흉터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 과거 경구복용약 또는 국소도포제,
국소 마취연고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었던 환자들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더욱 안전하고 나은 수술 결과를 위해서 사후 관리 방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과도한 신체 활동은 적어도 24시간 내에는 하지 않는 게 좋고 일주일 동안 식사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시술 다음 날부터 과하지 않은 활동은 할 수 있으며 모든 정상적인 활동은 보통 일주일 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붓기와 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술 후에 아이스팩을 대주면 도움이 되고 잠을 잘 때 일주일 정도는 천장을 향해 똑바로 누운 자세로 자도록 하고 1에서 3주 동안은 과도하게 입을 크게 벌린다거나 어떠한 종류의 마사지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만약 처진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 실리프팅 시술을 고려한다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시술 과정부터 주의사항까지 세세히 알아본 후 시술을 결정하길 바랍니다.